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화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26일 월요일 정오부터 화요일 밤까지 쿡하우니에 폭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열 지수는 최대 11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폭염은 올여름 가장 뜨거운 공기가 될 것이라며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로 인해서 대기질도 나빠질 것이라고 기상학자들은 경고했습니다. 월요일 기온은 최대 96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화요일 역시 최고 98도까지 올라가면서 밤 기온도 70도 중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 공립학교는 폭염을 감안해서 월요일과 화요일 모든 야외 활동을 취소하고 모든 교실에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폭염 기간 동안 냉각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시민들은 시내 공립도서관, 경찰서 및 대학에서도 더위로부터 구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특히 노인과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실내에 머물 것을 권장했습니다. 기상청은 화요일 밤 쿨러 시스템이 도착하면서 폭염 경보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주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최고 기온이 80도 중반에 이르고 주 후반에는 폭풍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서해안의 알래스카만에서 발생한 때 아닌 한파가 서부 워싱턴주의 레이니어 산과 캘리포니아 북부의 국립공원들에게 폭설을 가져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레슨 화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89번 고속도로는 24일 토요일 밤새 3인치의 눈이 내려서 일시 폐쇄됐다고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레슨 화산 국립공원과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일부 지역에서는 고도가 높은 산정에 눈이 쌓이는 광경이 목격됐으며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메모산 스키 리조트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보안관 레리 리치는 8월에 이러한 눈을 경험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폭설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8월에 기록됐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후 이변을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는 심각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 눈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산불의 확산이 주춤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립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물러간 후에 이 지역이 다시 여름 폭염이 급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등산객들과 캠핑객들에게 미끄러운 등산길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항공무용단이 창단 15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24일 토요일 놀쇼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대규모 무용극 Two Brother and the Magic Gold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공연은 한국의 전래동화 흥부 놀부를 바탕으로 해서 유치부에서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학생 단원들로만의 참여로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번 무대에는 30명이 넘는 출연진과 함께 이해덕 단장 그리고 여러 지도 교사들이 새로운 안무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노스웨스턴 대학 띄어러 전공 연태흠 무대 감독, 두아인신 프로젝션 디자이너, 장서정 조명 디자이너 등 전문 스텝이 참여해서 공연의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800석이 가득 찬 관객들은 학생들만의 출연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 높은 공연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한인 2세들과 비한인 관람객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 전국에서 모인 코리안 아메리칸 정치인들이 코리안 아메리칸 포 해리스 모토 아래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모임은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시카고의 롯데호텔 부틱 L7 레스토랑 퍼릴라에서 개최됐으며 예상을 넘는 40여 명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KH의 공동의장인 조지아 출신 그리스 최는 이번 모임은 한인들의 표심을 결집하고 경합주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는 자리라면서 한인 커뮤니티의 통합적인 연대와 체계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리노이 할리킴 레이카운티 재무관도 참석해서 DNC에서의 앤디킴 의원의 연설이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하며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를 자신있게 예측했습니다. 특히 모임에는 대한민국 조정훈, 이준석 국회의원도 참석해서 미국 대선의 중요성과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총 15만 불의 2024년 호프 장학생 선발을 마쳤습니다. 미 전역 9개 주에서 총 60명이 선정됐으며 학생당 $2,500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선정된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요 소식을 개별 통지했습니다. 각 지역별 장학생 수는 캘리포니아주 34명, 뉴욕주 7명, 뉴저지주 3명, 일리노이주 4명, 텍사스주 5명, 워싱턴주 4명, 버지니아주 1명, 조지아주 1명, 엘라바마주 1명입니다. 각 주의 장학생 수는 지점수와 예금의 비례해서 결정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호프 장학재단은 2024년 고등학교 졸업 후에 미국에서 인가받은 2년제 컬리지나 4년제 대학교 신입생으로 등록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7일에 2024 호프 장학금 지원서 접수를 마감했으며 이후 3개월간 심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케빈 김 행장은 호프 장학금에 선발된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올해는 특히 우수한 지원자들이 너무 많아 선발이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다면서 2024 호프 장학생 모두 건강하고 우수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산물 레스토랑 체인 레드랍스터가 진행 중인 파산 절차의 일환으로 앞으로 며칠 안에 매장 20여 곳을 추가로 폐점할 예정입니다. 최근 법원 제출물에 따르면 레드랍스터는 8월 31일 토요일까지 23개 매장의 임대 계약을 추가로 포기하면서 이번 여름에 폐점된 100곳 이상의 점포와 운영을 같이 하게 될 예정입니다. 추가 폐점까지 완료되면 이 식당 체인은 작년 대비 150여 개가 줄어서 약 500개의 매장만 남게 됩니다. 화면은 레드랍스터가 일리노이에서 폐쇄할 예정인 매장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유튜브 뉴스 이어드립니다. 월마트가 일리노이를 포함한 미국 25개 주에서 판매된 사과주스 10,000상자 이상을 리콜했습니다. 문제의 제품에서 유해 수준의 무기 비소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FDA는 해당 제품이 단기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심각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플로리다 소재 제조업체 리프레소 베버리지 US 잉크에서 생산된 그레이트 밸류 브랜드 사과주스 9,535상자입니다. 해당 업체는 산업 표준을 초과하는 무기 비소를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월마트는 성명을 통해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이미 해당 제품을 매장에서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 비소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네랄 비소보다 인체에 더 독성이 강하며 장기간 노출 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입니다. 섭취 시에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FDA는 아직까지 해당 사과 주스와 관련된 질병 발생 보고는 없다고 밝혔지만 리콜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올여름 극심한 폭염 속에서도 시카고 지역 주민들이 워터파크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주요 워터파크들이 운영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학교 개학과 함께 여름이 저물어가고 있지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카고 지역 주민들은 아직까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레이징 웨이브스, 식스 플래그 허리케인 하버, 사이프러스 코브, 패러다이스 베이, 코럴 코브, 미스틱 워터스 등 주요 워터파크들이 9월 초까지 운영을 연장합니다. 특히 레이징 웨이브스는 이 지역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로 9월 7일까지 운영을 이어갑니다. 식스 플래그 허리케인 하버 역시 노동절 연휴까지 운영하며 사이프러스 코브는 9월 초까지 주말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워터파크별로 운영 시간과 요일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9월 2일 노동절 연휴는 공항, 고속도로, 해변 및 테마파크가 사람들로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안전국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1,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노동절 기간 중에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AAA에 따르면 연휴 주말 동안 국내 여행 예약은 작년보다 9% 증가했지만 해외 여행 예약은 4% 감소했습니다. 항공 운항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절 주말 운항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승객이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데이터 제공업체인 인닉스는 노동절 연휴 전인 29일 목요일 오후 1시에서 7시 30분 사이와 금요일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가
자동차로 여행하기 가장 나쁜 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금요일은 TSA에 따르면 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로 이날 약 286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서 무료 자가검사 키트 배포를 재개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9월 말부터 가정으로 직접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배송하는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돈 오코넬 보건복지부 대비 및 대응 담당 차관보는 다가오는 호흡기 바이러스 시즌에 대비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무료 검사 키트 배포 프로그램 재개에 따라서 주민들은 covidtest.gov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구당 최대 4개의 코로나19 비강 면봉 검사 키트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무료 검사 키트 배포는 정부가 최근 승인한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백신은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므로 검사와 백신 접종을 통해서 개인의 건강과 공중보건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